15년 만에 삼성전자가 2분기 적자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SG증권 창구를 통한 대량의 주식 매물 폭탄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제치고 사상 첫 1위가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제가 두 종목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이걸 상반되게 제가 얘기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패턴들이 나타난 주식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는 지금 이 패턴들이 나타난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 네, 그냥 얘입니다. 얘.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대형주 보니까 현대차 한번 보세요. 현대차 한번 보세요. 현대차 한번 보세요. 이쪽 패턴이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주식은 삼성전자라든가, 네, 카카오, 아니면 LG전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 뭐 쭈르륵 나열되겠죠? 대형주들. 그 주식보다 하락률이 어떻습니까? 네, 하락률이 작게 나옵니다. 이렇게 작게 나와. 이 반토막이, 오른폭에 반토막이 안 갔어. 이런 주식은 앞으로, 이런 패턴에 보이는 주식은 사라는 얘기 아니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이는 주식들은 앞으로 상승장이 만나면은 다른 주식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주도주가 되기 힘들다고 그랬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9만 원에 물린 사람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1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는 이걸 좀 좋게 봤습니다. 좀 좋게 봤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상 첫 1위가 됐다. 이것은 영업이익 측면입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꺾었는데, 자, 이 3조 6천억 원의 현대차는 영업이익을 거뒀고 1분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6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2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기는 지금 반도체 시황이 어렵기 때문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죠. 삼성전자는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컨센서스가 적자로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지금 언급을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되기 힘든 이유 말씀드렸죠.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어지고 하락파가 A파, B파, C파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전의 파동과 저점과 고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61.8%를 하락이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다음 주도주가 안 나옵니다. 이 종목은 다음 주도주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1년 전에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라든가, 그리고 뭐 주가, 코스피 9월달까지 작년 2022년도 9월달까지 떨어진다.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의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물어보더라고요. 이 종목은 딱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식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이 날 때는 대부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어떤 소스를 받더라도. 그런데 대부분을 보시면은 큰 수익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큰 수익이 이렇게 한번 크게 났다가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는 여기서 보면은 엄청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여기서 손실이 납니다. 네,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응이 전혀 안 되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 이전 파동을 보시면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죠. 이전 파동에 저가와 고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A파,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의 파동의 저가와 2022년도 3월부터죠. 저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어지고 마무리 짓고, 그다음 A파, B파, C파가 이어지는데 A, B, C. 이 하락률을 보시면 61.8%가 안 넘겼죠. 마이너스 61.8%가 안 됐습니다. 최고점에서. 자, 이것이 삼성전자하고 경로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항상 이전에 이어졌던, 네, 이전에 어떤 지금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이어지는 상승에서 그 다음에 조종파 A, B, C파가 얼마큼 조종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파동의 연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히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납득이 좀 될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느냐? 자, 이거를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네, 상승을 할 때 어려운 경우가 상승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이게 내가 들고 있어야지 끝까지 발라먹는데 이거 들고 있지가 못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를 계좌에 주식이 없으면 이걸 불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락의 마지막에 갈 때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인내를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상승하는 기간 동안 버티기도 힘들고 수익이 원하는 만큼 끝까지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채꼭지를 가지 않더라도 어깨까지 가더라도 이걸 견디기 힘든 거고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하락의 끝자락에 갈 때까지 그리고 무릎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찬스까지 이걸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사실 환상을 쫓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환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제 적자 전환을 이게 컨센서스가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이거는 지금 15년 만입니다. 지금 15년 만에 지금 이 적자 전환인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적자가 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했죠. 작년부터. 네, 삼성전자가 안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미리 보여줍니다. 그 모습들을. 네,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 방송을 들으면서 짐작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경영자 리스크예요. 저는 삼성전자가 업황이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반도체 업황. 네, 이게 안 좋죠. 자,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뭐다? 경영자 리스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영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경영자 리스크다. 라고 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경영자 리스크가 왜 우려스러운가?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이분이 일단은 임세령 분하고 이혼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임세령의 대학 이화여대입니까? 지금 어디 대학을 잘 모르겠는데 그 후배가 지금 이재용하고 임세령의 그 자녀들의 지금 이제 과외 수업하는 영어 과외 수업하는 네, 이제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하고 지금 좀 이제 관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임세령하고 이혼이 됐는데, 자, 다른 거는 사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제외하더라도 저는 경영자 리스크가 매우 우려스러웠다는 걸 계속 지적을 했었고, 자, 이것은 어땠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되죠. 이재용이 맡았던 경영은 전부 다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아먹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용이 경영을 맡아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다. 그래서 이병철이라든가 이건희하고는 다르게 3대죠. 자, 이재용은 전혀 경영적인 경영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능력 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이 삼성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 이것이 어떻게 됐나?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이 삼성 인터내셔널 뭐 창업하고 했는데 뒤에 삼성이라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삼성.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근데도 이게 말아먹은 겁니다. 자, 이러한 전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더 막중한 임무를 갖고 가야 될 이 삼성전자 어마한 우리 글로벌 기업에서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이죠. 이래서 저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경영자 리스크 때문에. 자,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이 경영자 리스크가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을 볼 때. 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마 제 방송을 들으면서 짐작을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한가 맞고 지금 저는 이제 지금 26일 방송인데 25일 날 지금 방송을 녹화를 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임창정도 뭐 주가 조작 뭐 피해자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코스프레인 것 같습니다. 코스프레. 네, 자기도 뭐 50억이 30억이 58억 됐는데 자기가 몰랐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1억 8천 됐는데 이것이 주가 조작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구조가 된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써서 300억으로 레버리지를 키워갖고 주가 조작해서 5배로 올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용되는 게 CFD입니다. 자, 이거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뭐 신문기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가 투자한 돈은 10억입니다. 근데 증권사가 지금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건 25억이에요. 그럼 증권사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봅니까? 이 손실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과거 뭐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썼던 방법이 CDS 방법입니다. CDS. 네,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이 파생상품 계약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손실이 방어하기 위해서 해지라고 하죠. 네, 해지라고, HDG라고 해지라고 해서 이건 손실을 보지 않고 그냥 공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25억 원어치 사는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이 사는 방식으로 해서 물량을 부풀려서 주가 조작을 했던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제 삼천리 종목이 아까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삼천리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이 사례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한가를 돼서. 그럼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거의 대부분이 손실 봅니다. 이런 종목들은. 중간에 탈출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럼 또 사게 돼요. 이것들을. 고가에. 그래서 이거는 작전 세력이 얼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또 손실을 보는 구조다. 구조적으로 큰 어떤 지금 투기의 판이 한번 만들어졌다. 뭐 튤립 사태, 네덜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환상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투기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다 손실 보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어떤 지금 밸류에이션이라든가 뭐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까지 가야 돼. 이 정도로까지는 가야 되죠. 이 정도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네, 조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이 20만 원 넘었던 가격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5만 원까지 내려갔죠. 여기서는 17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17만 원 정도고 여기 바닥은 대략 한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가지고 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7만 원에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어마하게 큰 수익처럼 보이는데 이게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17만 원에서 물린 사람이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50만 원까지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5만 원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버틸 수 있냐 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주가가 올라간 과정 속에 이게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흔들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준다고 했죠? 제가 항상 의심을 준다고 했죠. 의심을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올랐다는 것이 환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사실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환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주가를 볼 때는 지나간 궤적만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대박이구나. 대박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못 버틴다는 거죠. 못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틸 수가 없어. 언제 꺾일 줄 아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볼 때 주식이란 부분들을 통해서 성공한다. 저는 극소수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주식에서 돈 번다는 거는 0.01%밖에 안 됩니다. 0.01%.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다. 이런 정보를 한번 만나게 되면은 내 인생이 펼지도 몰라. 팔자가 고쳐질지도 몰라. 실질적으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 호가창 매일 보고 어떤 날은 또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극소의 아주 0.01%, 0.001%의 사람들의, 이거는 지금 위안, 잔치일 뿐이고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들러리다. 99.99%의 사람들은 그냥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투자란 것은 어렵다. 근데 부동산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내가 깔고 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를 하게 되고 내가 깔고 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승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라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게 50배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삼천리라는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17만 원까지 오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5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네, 버티질 못한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극복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들은 환상만 보이게 된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판에 있는 사람들은, 네, 이거를 대응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된 도박판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있는데, 네, 1,000만 원이 있는데 나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네, 밸류에이션만 보고 나는 이거를 나만 버리겠다, 이 돈을. 네,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돈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내가 잃을 돈을 한정을 해라. 그래서 그 돈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아니면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뭐 돈 띄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찬성을 한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